호랑이 형님 캐릭터 분석 황요. 황요는 여러모로 재밌는 인물입니다. 신체 능력은 특출나지 않지만 귀신을 다루는 능력은 최고 수준이고 흰눈썹과 더불어 단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흰눈썹의 수하이면서 속으로는 흰눈썹에게 욕을 하고 그러면서도 시키는 일은 어떻게든 완수하는 능력자이기도 하죠. 추위와는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각별한 관계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황요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1. 알고 보면 어르신 황요. 황요는 박지원의 호질에 등장하며 족제비의 몸에 승리양이의 머리를 하고 범의 염통을 꺼내 먹는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작품에서는 보통의 변종 수인들과는 다르게 염주 없이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짐승 모습으로 변할 수 있죠. 호형 추정연대가 1420년도인데 1100년대 조직인 별무반을 아는 것으로 보아 나이는 최소 300살 이상으로 보입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나름 소신도 있는 스타일인데요. 추위를 죽이려는 박후와 설전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산군의 시체를 내놓으라며 억지를 부리던 비녀단을 찾아가 결국은 설득시키고야 마는 경험과 연륜, 말빨을 갖췄죠. 황요의 똑 부러지는 일처리 능력은 붉은 산 문지기들도 인정했고 같이 일하는 동복이도 놀랄 정도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황요의 주인은 흰눈썹이다. 황요는 흰눈썹의 신복입니다. 극 초반에는 혼잣말할 때 흰눈썹 이놈 이런 식으로 반말도 좀 섞어서 했었는데요. 상군에게 세력이 패망한 뒤로 책임감과 애착이 더 강해져서인지 스스로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등 완전한 신복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황요는 왜 흰눈썹을 따르는 걸까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제 의견으로는 황요의 일족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요의 일족이 멸족 위기를 맞았을 때 흰눈썹이 구해줬다. 이런 스토리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흰눈썹은 멸족 구제 사업에 남몰래 공을 들여왔고 녹치의 일족인 비위들을 최근까지 치료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황요의 일족 또한 유사한 상황에 처했었고 이를 구제해준 흰눈썹에게 황요가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황요는 추위를 2번이나 살려줬다. 황요는 위험에 빠진 추위를 몇 번 구해줬고 추위도 이를 고맙게 여겨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등 각별한 인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대면대면한 관계 정도로 보였는데 추위가 죽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지 점점 끈끈해지는 모습입니다. 황요는 추위를 2번 구해줬는데요. 첫 번째는 박후가 추위를 죽이려 할 때, 두 번째는 상군 무커에게 목이 잘려 죽었을 때입니다. 특히 박후에게 대들 때는 추위가 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홀로 되뇌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살릴 결심을 하죠. 또한 목이 떨어진 추위를 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한 팔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추위를 흰산의 고원에 숨겨놓고 몰래 간호하던 중 도모지의 계략으로 비녀단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도 처참하게 당하고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황요는 추위의 간호를 먼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은 병란도에서 효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황요. 나중에 추위와 어떻게 재회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4. 뒤통수에 수호귀신이 붙어있다. 항마전 이전 구망에게 붙어있던 큰 귀신이 항마전 이후에는 황요의 머리에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망의 혼이 황요의 기생에 붙어있다는 썰도 있습니다만 구망이 섬기던 귀신을 이어받은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귀신은 황요가 정신을 잃거나 위기 상황이 되면 움직이는데요. 황요를 위협하는 영적인 존재들은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또한 황요의 신체를 움직여 단약을 먹게 하는 등
숙주를 조종하기도 합니다. 까치목골에서 묵허를 죽인 범인이 이 귀신이라는 썰도 많습니다. 다만 비녀단의 습격에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듯 물리적인 존재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황료가 벽란도에서 임해로 개조가 된다면 임해에는 귀신이 기생할 수가 없으므로 저 귀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 귀신의 정체도 비로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5. 어딘가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 황효는 단약을 만들 줄 압니다. 단약의 가격은 한 알에 기와집 몇 채 값이기에 도모지도 황효가 큰 재산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황효는 비녀단에 아랑사 의뢰 대금을 내고 정기적으로 흰눈썹에게 보낼 곡식을 산 후 남는 재산은 따로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첨지가 평양의 황효 집을 방문했을 때도 어딘가에서 쌀을 가져왔고 동복이의 말에서도 어딘가 황효가 돈을 숨겨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딘가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은 것 같은데요. 돈에 쪼들리는 동복이가 최근 평양에 간 것으로 볼 때 평양 근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